1960년 그해 여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가 마지막에 남기고 간 한마디가 아직도 내 가슴을 잔잔히 울린다. 그날 비 오는 날 저도 사실은 좋아했어요. 그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픈 문장이 될 줄은 그땐 몰랐다. 흑백빛이 바랜 학급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그 사진은 마치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사진을 꺼내 손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눈이 간 얼굴이 있었다. 작고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아이 정미라. 사진 속 그 아이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줍음이 많던 성격 그대로였다. 옆에 선 그부들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미라만큼은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진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나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필름을 되감듯 그 해봄으로 돌아갔다. 1960년 새 학기가 시작되던 그 봄. 교복은 뻣뻣했고 교실엔 새 책 냄새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작은 소녀 하나. 그때는 몰랐다. 그 아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사람이 될 줄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미라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의 감정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만 같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다. 그건 그리움이었고 후회였고 아직도 남아있는 따뜻함이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선명하게 남은 건 그 짧았던 한 학기의 기억이라는 게 미라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손주들은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다르게 만들었다. 60년 전 그날로 나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사진 속 미라는 여전히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내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기억해도 괜찮다고. 그때 그 감정을, 그때 그 시절을.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고 낡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1960년 봄, 새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하던 그날이 떠올랐다. 학교 운동장에선 흙 냄새가 났다. 라디오에서는 늘 달과 별 같은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던 시절. 버스 대신 걸어서 학교에 다니던 시절. 모든 것이 느리고 조용했던 그 시절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새학기 첫날, 나는 새 교복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교복깃은 빳빳했고 단추는 반짝거렸다.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 다려주신 교복이었다. 새 교복 특유의 풀냄새가 났다. 학교 정문을 지나 교실로 향하는 복도는 새 학기의 설렘으로 가득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 책 넘기는 소리, 선생님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교실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다. 중학교 때와는 다른 친구들, 다른 분위기였다. 나는 지정된 자리를 찾아 앉았다. 창가에서 세 번째 줄이었다. 책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문득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창가 맨 앞자리에 앉은 작은 소녀가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하얀 블라우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옆 친구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지만 그 아이만큼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때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도 몰랐다.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학생들은 네 하고 대답했다. 김철수 네. 박영희 네. 이렇게 이름들이 이어졌다. 그러다 한 이름이 불렸다. 정미라. 네. 작고 맑은 목소리였다. 창가에 앉아있던 그 소녀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다. 정미라. 그 이름이 내 가슴 속에 천천히 새겨지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는 참 이상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꾸 창가 쪽으로 시선이 갔다. 미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보냈다.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 가끔 누군가 말을 걸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펼쳤다.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몇 조각. 친구들과 둘러앉아 먹으면서도 나는 자꾸 창가 쪽을 보게 됐다. 미라도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혼자서 아침에 서둘러 나오느라 필통을 책상에 두고 온 것이었다. 당황해 책가방을 뒤적여 봤지만 연필 하나 나오지 않았다. 옆 친구에게 빌려달라고 할까 생각했지만 아직 친해지지 않은 사이라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선생님은 칠판에 무언가를 적으시며 설명을 이어가고 계셨다. 나는 책만 멍하니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노트에 필기를 해야 하는데 연필이 없으니 손을 놀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싶었지만 그것도 창피했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손이 내 책상 위로 조용히 다가왔다. 연필 한 자루가 놓였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깎아서 정리가 잘 된 연필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뒤돌아보니 미라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툭 숙였다. 말없이 건네준 연필, 그리고 그 작은 미소. 나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이미 자기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그저 작은 연필 하나였지만 내 15살 마음은 그날 하루 종일 들떠 있었다. 손에 쥔 연필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필기를 하면서도 자꾸 그 연필을 보게 됐다. 미라가 건네준 연필. 그 아이의 손에서 내 손으로 온 연필. 수업이 끝나고도 나는 그 연필을 계속 손에 쥐고 있었다. 쉬는 시간마다 미라 쪽을 슬쩍 바라보곤 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친구들과 떠들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용기를 내어 미라에게 다가갔다. 연필을 돌려주려고. 손에 땀이 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겨우 몇 걸음인데 한참이 걸린 것 같았다. 고마워. 덕분에 필기할 수 있었어. 미라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다.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아니야, 돌려줄게. 진짜 괜찮아요. 저 연필 많아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미라의 목소리, 미라의 미소,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 그날 이후로 나는 미라를 더 자주 의식하게 되었다. 교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창가 자리를 보게 됐고, 쉬는 시간마다 그 아이가 뭘 하는지 슬쩍 보게 됐다. 봄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공을 잡으려고 뛰어가다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다. 무릎이 땅에 부딪히며 따끔한 통증이 왔다. 흙먼지가 교복에 묻었다.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서려 했다. 급히 일으켜 세워준 손이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여학생 몇 명이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배구를 하다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달려와 내 팔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미라였다. 숨을 조금 헐떡이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괜찮은 척 얼른 일어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넘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미라가 내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응, 괜찮아. 고마워. 미라는 내 무릎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주려 했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 걱정스러운 표정도. 미라는 다시 여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친구들이 공을 차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그날 이후로 나는 운동장 끝을 이유 없이 자꾸 바라보게 됐다. 혹시 미라가 거기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 쪽을 바라보고 체육 시간이 되면 괜히 여학생들이 어디서 운동하는지 눈으로 찾곤 했다. 친구들은 내가 멍하니 있는 걸 보고 놀렸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넋 놓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보이면 심장이 빨리 뛰는 이 느낌.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그저 이상한 기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기다려졌고 교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창가 자리를 보게 됐다. 미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다. 월요일에 나왔다가 화요일엔 안 보이고 수요일에 다시 나타났다가 목요일엔 또 빈자리였다. 출석을 부를 때마다 선생님은 미라의 이름을 부르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셨다. 정미라. 침묵. 그리고 다음 이름으로 넘어갔다. 나는 그 빈자리가 신경 쓰였다. 창가 맨 앞자리, 햇빛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왠지 교실 전체가 허전한 것 같았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꾸 그쪽을 보게 됐다. 빈 책상, 빈 의자. 미라가 없는 교실은 왠지 색이 바랜 것 같았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몸이 안 좋은가 봐. 집안 사정이 있나? 그저 추측만 오갈 뿐이었다. 나는 걱정이 되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아직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괜히 물었다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학교에 나왔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유심히 보았다. 교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며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도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다. 손등에는 시퍼런 멍 같은 게 있었다. 손등이 부어있는 날도 있었다. 무언가에 부딪힌 것처럼. 나는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상처가 될까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걱정만 할 뿐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미라가 혼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다른 여학생들은 모여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미라만은 혼자였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불편해할까? 혹시 싫어할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붙잡았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이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다. 미라는 창밖을 보며 또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이 왠지 더 외로워 보였다. 장맛비 쏟아지던 날 나는 우산도 없이 학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우산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운동장은 금세 물웅덩이로 가득 찼다. 빗소리가 귀를 울렸고 하늘은 더 어두워졌다. 학생들은 하나둘 우산을 쓰고 집으로 향했다. 교문 앞은 점점 한산해졌고 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일이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작고 낡은 검은 우산을 든 미라였다. 우산은 해져 있었고 색도 많이 발해 있었다. 하지만 미라는 그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같이 가요. 미라는 별다른 말 없이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나 아버지 기다리는 중이야. 비 너무 많이 와요. 같이 가요. 미라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우산은 너무 작았다.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비좁았다. 어깨가 스칠 수밖에 없는 거리였다. 작고 좁은 우산 아래에서 어깨가 스칠 때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미라의 어깨는 생각보다 작았고 따뜻했다. 우산을 든 손이 가끔 떨리는 게 느껴졌다. 골목을 걸으며 나는 계속 미라 쪽으로 우산을 기울였다. 내 어깨는 비에 젖어도 괜찮았다. 미라가 젖는 것보단 나았다. 하지만 미라도 똑같이 생각했는지 자꾸 우산을 내 쪽으로 밀었다.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야, 너 졌잖아. 우리는 그렇게 작은 실랑이를 하며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내겐 이상하게 행복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골목 중간쯤 왔을 때 미라가 갑자기 멈춰섰다. 빗소리 사이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 냄새 좋아하세요? 갑자기 물어오는 질문에 나는 잠시 당황했다. 비 냄새?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응. 너는? 전 편해져요. 속마음을 감춰주는 것 같아서. 그 말의 의미를 그땐 이해하지 못했다. 왜 속마음을 감춰야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미라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우리는 또 침묵 속에서 걸었다. 비는 옷을 적시고 신발을 적셨다.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미라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을 때마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작은 우산 아래 우리 둘만의 공간.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을 때 미라가 다시 멈춰섰다. 여기서 헤어져요. 저는 저쪽이에요. 미라는 반대편 길을 가리켰다. 나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심해서 가. 미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우산을 들고 걸어갔다. 작은 검은 우산이 빗속에서 점점 멀어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미라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감촉이 생생했다. 미라의 어깨, 미라의 목소리, 그리고 비 냄새.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미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산 아래에서 보았던 그 작은 얼굴, 그 수줍은 미소.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학교에 가면 미라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렜다.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말을 할까? 혹시 어제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밤을 새웠다. 그날 학교 뒤 정자에서 혼자 책만 보는 미라를 보았다. 점심시간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도시락을 먹고 있었지만 미라는 도시락이 없었다. 그저 책을 펼쳐놓고 읽는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책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냥 한 페이지만 계속 보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지 못했다. 혹시 불편해할까? 혹시 민망해할까? 그런 생각들이 발을 붙잡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다. 친구들은 내게 같이 밥 먹자고 했지만 나는 자꾸 미라 쪽을 보게 됐다. 왜 도시락이 없을까? 깜빡한 걸까? 아니면 집에서 못 사온 걸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때 나는 가서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 내 도시락이라도 나눠 먹자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미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오후 수업 내내 미라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선생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괜찮냐고 물으셨지만 미라는 고개만 끄덕였다.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계속 걱정이 됐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그날 이후로 나는 미라를 더 자주 관찰하게 됐다. 도시락을 먹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지, 혼자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깨달았다. 미라는 대부분 혼자였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왜 그런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모습이 마음 한편을 아프게 했다. 그날 오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장마가 계속되는 계절이었다. 여름방학 전날 나는 작은 편지 한 장을 들고 그녀에게 갔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쓴 편지였다. 방학 동안 안부를 물어보고 다음 학기에 보자는 내용이었다. 별것 아닌 내용이었지만 쓰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방학 동안 저는 학교에 못 와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른다. 방학인데 학교에 안 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뜻이야? 방학이잖아.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더 숙일 뿐이었다. 손은 치마를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더 물어볼 수 없었다. 그 분위기가 나를 막았다. 편지를 건네려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주는 게 맞는 건가 싶었다. 교실은 시끌벅적했지만 우리 둘 사이는 침묵뿐이었다. 방학식이 끝나고 학생들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자유를 만끽하는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미라는 천천히 책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나는 교문 앞에서 미라를 기다렸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왜? 무슨 일? 그렇게 물으려 했지만 입술이 달라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라는 내 앞에 서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없이 웃는 듯 울먹이는 표정만 지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무언가 큰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될 것 같았다. 침묵이 흘렀다. 학생들의 웃음소리, 발소리, 그리고 매미 울음소리만 들렸다. 우리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걱정, 불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5살의 나는 너무 무력했다. 그냥 조심해서 다녀와. 겨우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작은 어깨, 천천히 걷는 발걸음. 모든 게 슬퍼 보였다. 그날 이후로 미라를 보지 못했다. 방학이 시작됐고 여름은 길고 더웠다. 이사 가요. 결국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아버지가 일을 찾아서 멀리 이사 가게 됐어요. 순간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이사? 멀리?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미라가 떠난다는 뜻이었다.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언제? 방학 중에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말하기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다. 나도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다음 학기에는 못 보는 거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물이 그 눈에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다. 나도 뭔가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왔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잘 지내. 그것밖에 말하지 못했다. 미라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미라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다. 작은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결국 사라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별이라는 걸 경험했다. 방학식 날 나는 교문 앞에서 오래 기다렸다. 혹시 미라가 올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미라는 방학식에 나오지 않았다. 출석부에도 결석으로 표시됐다. 선생님은 이사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허탈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 하고 싶었던 말들도 하지 못했다. 그저 헤어졌을 뿐이었다. 교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미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트렁크 하나를 든 미라의 모습을 상상했다.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나는 모습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곳에서 미라는 어떻게 지낼까? 혼자 있지는 않을까? 도시락은 잘 챙겨 먹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날의 미라는 기억 속에서 유난히 작아 보였다. 작은 어깨, 수줍은 미소, 그리고 슬픈 눈빛.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미라 생각만 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을 열면 매미 소리가 들렸다.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길고 더운 여름. 미라 없는 여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누군가 때문에 우는 경험이었다. 기억 속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산같이 써준 것도, 연필 빌려준 것도 다 고마웠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미라가 그 작은 것들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나에게는 특별했던 순간들이 미라에게도 특별했다는 걸.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내 연습했던 다음에 또 보자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다. 미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사실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리고 돌아서려 했다. 나는 급히 미라의 팔을 잡았다. 뭐라고 하려고 했어? 미라는 나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 눈빛 속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아쉬움, 그리고 무언가 더. 하지만 결국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미라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냥 보내줘야 한다고. 나는 손을 놓았다. 떠나기 직전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그날 비 오는 날. 사실 저도 조금은 좋아했어요. 그 말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좋아했다고. 미라도 나를.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미라는 이미 돌아서서 걷고 있었다. 빨리 걷고 있었다. 마치 도망치듯이.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다. 기다려.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라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영원히. 그날 이후로 미라를 다시 보지 못했다.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기억 속에만 남았다. 우산 아래에서의 따뜻함, 연필을 건네던 손, 그리고 마지막 고백.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밤마다 그 순간을 되돌렸다. 만약 내가 그때 잡았다면, 만약 내가 먼저 고백했다면. 하지만 모든 건 이미 끝난 일이었다. 후회만 남았다. 그날의 나는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다. 그녀가 떠난 길 끝을 바라보며 나는 한참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주변은 시끌벅적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다. 그날따라 매미 소리가 유난히 컸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오늘따라 슬프게 들렸다. 마치 이별을 슬퍼하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다. 방학이 시작됐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미라가 없는 여름, 미라가 없는 방학.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다. 책가방을 던져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만 바라봤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불렀지만 식욕이 없었다. 아프냐고 물으셨지만 아니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기분을, 이 공허함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밤이 되었다. 창문을 열면 여전히 매미 소리가 들렸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미라도 이별을 보고 있을까?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밤을 보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는 제일 먼저 미라의 자리부터 바라보았다. 빈 책상, 그리고 바람에 헝클어진 커튼 사이로 해가 사선으로 비치고 있었다. 미라가 앉아있던 창가 맨 앞자리. 이제 다른 학생이 앉게 될 그 자리. 친구들은 금세 자기들 이야기로 돌아갔지만 나는 쉬는 시간마다 그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방학 동안 무얼 했는지, 어디 놀러 갔는지 친구들은 떠들었지만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라는 건 이렇게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 빈 책상 하나가 교실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라가 없는 교실은 왠지 색이 바랜 것 같았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담임 선생님이 전학생을 소개했다. 새로운 학생이 미라의 자리에 앉았다. 명랑한 여학생이었다.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고 웃음소리도 컸다. 미라와는 정반대였다. 그 학생이 나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 가슴 한편이 아팠다. 미라의 자리인데, 미라만 앉아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 수업 시간마다 창가를 보게 됐다. 습관적으로. 하지만 거기에는 미라가 없었다. 다른 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않았다. 나는 몇 번이나 편지를 썼다. 하지만 미라의 새 주소를 몰랐다. 학교에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 시절엔 그런 걸 묻는 학생이 거의 없었으니까. 개인정보라는 개념도 희미했지만 그래도 함부로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편지는 서랍 속에 쌓여만 갔다. 봉투에 적힌 이름 정미라. 그 글자만 보아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보낼 수 없는 편지들, 읽히지 않을 마음들, 모두 서랍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편지에는 별 내용이 없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새 학교는 어떤지, 친구는 사귀었는지, 그런 평범한 질문들 뿐이었다. 하지만 쓰면서도 알았다. 이 편지를 보낼 수 없다는 걸, 미라가 읽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도 계속 썼다.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미라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비록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편지를 썼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다. 편지는 계속 쌓여갔다. 언젠가 미라를 다시 만나면 이 편지들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모아뒀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편지는 그저 서랍 속에서 누렇게 변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 쓰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쓰지 않게 됐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버리지 못했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느 늦가을 밤 창문을 열면 찬바람 사이로 라디오 가요가 들려왔다.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바람 불어. 차가운 밤이면. 낡은 스피커가 흔들리며 울리는 노랫말이 기억을 자꾸 건드렸다. 문득 우산을 나누던 순간 비가 내리던 미라의 표정이 떠올랐다. 작은 우산 아래에서 어깨가 스치던 그 순간. 그때 나는 미라에게서 불어오던 따뜻한 공기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비 냄새, 젖은 교복 냄새, 그리고 미라의 머리카락에서 나던 은은한 비누 향까지 모든 게 선명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노래가 흘렀다. 슬픈 멜로디였다. 이별을 노래하는 곡이었다.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찔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노래를 들었다.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왜 우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냥 바람이 차서 눈물이 난 거라고. 어머니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그저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나가셨다.
노래가 끝나고 라디오는 다음 곡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계속 창가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미라를 생각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밤을 보냈다. 나는 겨울 방학 동안 혹시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교문 근처를 한두 번 걸어보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기대였다. 미라가 이사를 갔는데 돌아올 리 없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곳엔 눈 쌓인 운동장과 바람만 있었을 뿐이었다. 학교는 방학이라 텅 비어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는 눈밭만 펼쳐져 있었다. 나는 미라가 앉아있던 교실 창문을 올려다봤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첫사랑은 끝났다는 걸 그렇게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였다.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눈이 내렸다. 발자국을 남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뒤돌아보니 내 발자국만 외롭게 남아 있었다. 미라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었다. 집에 돌아와 난로 앞에 앉았다. 손을 녹이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얗게 세상을 덮어갔다. 미라와의 기억들도 그렇게 하얗게 덮이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새학년이 되었지만 나는 전혀 새롭지 않았다. 교복은 작아지고 조금씩 키도 컸지만 마음은 그대로였다. 미라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1학년 때의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멈춰 서곤 했다. 가끔은 학교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서 혼자 책을 읽던 미라의 모습을 아직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정자 쪽을 보게 됐다. 하지만 거기에 미라는 없었다. 당연히 친구들은 새로운 학년에 들떠 있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반, 새로운 시작.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다. 하지만 나만 혼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수업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보곤 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집중하지 못했다. 성적도 떨어졌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다. 요즘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친구는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두드려줬다. 그 작은 위로가 고마웠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계절은 그대로였다. 1960년 여름 그 장맛비가 내리던 날에 멈춰 있었다. 2학년이 되자 수업, 운동회, 친구들, 새로운 일들이 점점 바빠졌다. 공부도 어려워졌고 시험도 많아졌다. 진학 고민도 시작됐다. 일상이 바빠지면서 미라를 생각하는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 과정에서 마치 오래된 사진의 색이 바래듯 미라의 이름도 조금씩 희미해졌다. 매일 생각하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희미해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 눈을 감으면 우산 아래에서 서로 어깨가 스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비 냄새, 미라의 목소리, 그 작은 손,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자동으로 미라가 떠올랐다.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그날이 생각났다. 작은 검은 우산, 좁은 공간, 따뜻한 어깨, 그리고 마지막 고백.
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미라일까 싶어서. 하지만 돌아보면 항상 다른 사람이었다. 그럴 때마다 허탈함이 밀려왔다. 미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살아갔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시험을 보고 일상을 이어갔다. 미라는 내 마음 한편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사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사진을 찍으며 나는 묘한 공허를 느꼈다. 친구들은 대학 이야기, 장래 계획으로 떠들썩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1960년 그 여름만 떠올랐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장 선명한 건 1학년 때의 기억이었다. 미라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낼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을까? 어떤 친구들과 지낼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졸업식 날 교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3년 동안 공부하던 곳, 추억이 가득한 곳. 하지만 내 눈은 자꾸 1학년 교실 쪽으로 갔다. 미라가 앉아있던 그 창가 자리.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학교를 떠났다. 교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다. 3년의 시간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건 미라였다. 만약 미라가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3년을 함께 보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미라는 떠났고 나는 졸업했고 모든 게 끝났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라가 남아 있었다. 20살이 넘어 나는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세월이 흐르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다. 연애도 몇 번 했다.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고 사귄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깊은 곳에는 늘 미라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비교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미라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그 시절 나의 순수였고 지워지지 않는 감정의 뿌리였다.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였다. 완전히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계속 아프지도 않고 그저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평생 함께 가는 것. 결혼도 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아이들도 낳고 가정을 꾸렸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미라가 생각났다. 비 오는 날이면, 오래된 노래를 들으면, 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모두에게 하나쯤은 있다고. 완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 그게 인생이라고. 아내의 말이 맞았다. 어느 날 우체국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런저런 이야기 중 미라라는 이름이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그 미라일까? 60년 전 그 아이일까? 정미라? 그 사람 예전에 동으로 갔다더라. 나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다. 그 동네도 그 집도 이미 오래전에 재개발로 사라진 뒤였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오래전 편지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누렇게 변한 편지들. 봉투에 적힌 정미라라는 이름. 한 장 한 장 펼쳐서 읽었다. 젊은 날에 내가 쓴 글들. 서툴고 순수한 문장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이 편지들을 결국 미라에게 전하지 못했다는 게, 내 마음을 끝내 전하지 못했다는 게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쉬웠다. 아내가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편지냐고.
나는 오래전 친구에게 쓴 거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다 주었다. 그 배려가 고마웠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미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행복할까?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오래된 기억들이 살아났다. 젊을 때는 바빠서 잊고 살았지만 70을 넘기고 보니 그 시절의 작은 순간들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는 걸 조금씩 깨달았다. 특히 그 작은 우산 아래에서의 따뜻함은 어떤 계절에도 꺼지지 않았다.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했다. 미라의 어깨, 미라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고백.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할 때면 문득 그 시절이 떠올랐다. 1960년 고등학교 1학년. 새 교복을 입고 설레던 그 시절. 미라를 처음 본 그 순간. 모든 게 그리웠다. 아내는 내가 멍하니 있는 걸 보고 물었다. 무슨 생각하냐고. 나는 그저 옛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생각인지.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갔다. 어제 먹은 밥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60년 전 그날은 너무나 선명했다. 비 오던 날, 우산 아래, 미라의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다. 그게 첫사랑의 힘인 것 같았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그게 첫사랑이었다. 그 겨울 서랍 속에서 학급 사진을 찾았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60년 만에 다시 본 그 사진.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사진 속 미라는 마치 아직도 내게 말을 건넬 것만 같았다. 수줍은 미소, 살짝 숙인 고개, 조용한 자세. 모든 게 그대로였다. 6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비 냄새 좋아하세요? 그 말이 다시 들리는 듯 했다.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때 미라의 감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혼자였던 것, 외로웠던 것,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됐다. 미라도 나처럼 외로웠을까? 미라도 나처럼 떠나기 싫었을까? 미라도 나를 좋아했을까? 그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모든 게 궁금했지만 이제 와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라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첫사랑을 대개 어린 날의 감정 정도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첫사랑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하게 한다. 누군가를 위해 심장이 하루 종일 뛰던 날들, 그 순수함, 용기를 내지 못했던 후회까지 모두. 그래서 잊히지 않는 것이다. 첫사랑은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건 내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기록이다. 아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좋아서 좋아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미라를 통해 나는 사랑을 배웠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모든 걸 배웠다. 그게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됐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때 배운 감정들 덕분이었다. 미라가 가르쳐 준 것들이었다.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미라를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미라에게 고맙다. 비록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 시절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내 인생에 남아줘서 고맙다.
첫사랑이 되어줘서 고맙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지금 미라를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할까? 70대가 된 우리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때 고마웠다고. 너 덕분에 내 젊은 날이 참 따뜻했다고. 내가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이 빛났다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잊지 못한다고. 그리고 미라도 비슷한 말을 할까? 아니면 이미 다 잊어버렸을까? 6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걸 잊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미라가 잊었어도 상관없다.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시절을, 그 감정을, 그 따뜻함을.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기를 조용히 바랄 뿐이다. 행복하게 살았기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를, 웃으며 살았기를, 그것만 바랄 뿐이다. 언젠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 고마웠다고, 좋아했다고, 평생 잊지 못했다고, 그 모든 말들을 전하고 싶다. 지금도 비가 오면 나는 창문을 연다. 그때처럼 공기가 서늘해지고 비 냄새가 흘러들어온다. 장맛비 특유의 그 냄새.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한 냄새. 그러면 우산 아래에서 내 옆에 서 있던 작은 어깨가 아직도 느껴진다. 미라의 체온, 미라의 숨소리, 미라의 목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비는 계속 내리고 나는 창가에 서서 그 시절을 떠올린다. 1960년 여름, 장맛비가 내리던 그날. 작은 검은 우산 아래에서 함께 걷던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그리고 나는 그 시절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준다. 괜찮다. 그 시절 너는 최선을 다했다. 용기를 내지 못한 것, 고백하지 못한 것, 잡지 못한 것. 모든 게 괜찮다. 너는 15살이었다. 처음 누군가를 좋아했고, 처음 이별을 경험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 경험이 너를 성장시켰고,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 후회하지 마라. 비는 계속 내린다. 창밖을 보며 나는 미소 짓는다. 슬픈 미소지만 따뜻한 미소다. 미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절을 함께 해줘서, 내 첫사랑이 되어줘서. 인생이 끝나갈수록 남는 것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순수했던 기억 하나라고 한다. 나에게 그 기억은 1960년 여름, 비 오는 날의 작은 우산, 그리고 그 아래에서 부끄럽게 미소 짓던 한 아이였다. 그 이름을 가끔 혼자 중얼거려 본다. 미라야, 잘 지내고 있지? 행복하게 살았기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기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를. 그것만 바랄 뿐이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첫사랑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천천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의 추억이 된다는 걸.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다. 아픔에서 따뜻함으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사람쯤은 품고 산다.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그 이름을 가만히 떠올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일생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바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른다.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와 추억으로 남는 것. 그게 첫사랑의 의미다. 학급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사진 속 미라는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다. 6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는다. 그리고 창밖을 본다. 눈이 내리고 있다. 하얗게 세상을 덮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이다. 미라도 어딘가에서 이 눈을 보고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고마워, 미라야. 내 청춘이 되어줘서, 내 첫사랑이 되어줘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줘서 정말 고마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사람쯤은 품고 산다.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그 이름을 가만히 떠올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일생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바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른다.